명숙이 신우이 미자가 서류를 훔치는 걸 목격한 순간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언니 요즘 기억이 자꾸 끊겨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지만 속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연기를 해온 배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에 오른 것입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여인의 마지막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 아침 햇살이 기와지붕 사이로 스며들어 오는 이른 시간입니다. 한명숙은 6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곧은 어깨와 우아한 목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무대 위에서 수많은 관객들의 박수를 받던 그 자세가 아직도 몸에 배어 있었죠. 여보, 약 드실 시간입니다. 명숙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박태수는 72세, 3년 전 교통사고 이후 의식을 잃은 채 누워만 있었습니다. 명숙은 매일 아침 이렇게 남편에게 말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명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남편이 대답해 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창문 좀 열어드릴게요. 명숙은 커튼을 젖히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앉아 있는 명숙의 모습은 마치 무대 위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관객 없는 독백을 하고 있는 배우처럼 말이죠.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말이에요. 제가 무대에서 줄리엣을 연기하고 있었는데 여보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명숙은 남편의 손을 어루만지며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무대 위에서도 빛나고 무대 아래에서도 사랑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명숙은 연극계에서 꽤나 이름이 알려진 배우였습니다. 특히 감정 연기에 뛰어나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남편이 쓰러진 후 명숙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려했던 무대 생활은 끝이 났고 지금은 간병인이자 살림꾼의 역할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명숙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도 또 다른 연기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주고 몸을 닦아주고 말을 걸어주는 일상이 반복되었지만 명숙에게는 그것마저 소중한 일과였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이렇게 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곧 회복될 거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 아닌 이상 어렵다고 했지만 명숙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매일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현관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언니 나왔어. 박미자의 목소리가 집 안으로 퍼졌습니다. 75세인 신우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들러 이것저것 따져 물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재빨리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고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연기였죠. 신우이 앞에서는 항상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무대에서 배운 그 기술이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어머, 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명숙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미자의 얼굴은 늘 그랬듯 차갑기만 했습니다. 미자는 명숙을 한번 훑어보더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옷차림이 너무 수수하네. 며느리가 이렇게 입고 다니면 우리 집안 체면이 서겠어? 명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지금은 신우이의 눈치만 봐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앞으로 더 신경 쓸게요. 명숙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수십 년간 연기를 해온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거든요. 오빠는 어때? 혹시 깨어날 기미라도 있어? 미자는 명숙의 사과는 무시하고 곧바로 남편 방으로 향했습니다. 명숙은 뒤따라가며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다고. 명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침대에 누운 남편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야.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 그리고 갑자기 명숙을 돌아보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집안 정리는 잘하고 있지? 오빠 명의로 된 서류들 말이야. 미자의 관심사는 항상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의 안부보다도 서류와 재산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이 명숙에게는 불편했습니다. 명숙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미자가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요즘 들어 더욱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언니. 모든 서류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명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 미자는 주저하지 않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명숙은 뒤따라가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자는 서류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동산 서류들, 혹시 잃어버린 건 없지? 특히 강남에 있는 그 땅 말이야. 미자의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그런 미자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모든 대사와 행동이 대본에 따라 움직였지만 지금 이 순간은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자의 행동에서 뭔가 계산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랫동안 무대에서 활동한 명숙에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특별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참 꼼꼼하세요. 명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배운 연기 본능이 그녀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언니, 차라도 한 잔 드시겠어요? 명숙은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미자는 여전히 서류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바쁘니까. 미자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불안했습니다. 명숙은 미자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잠시 후 미자가 서재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언니, 서류 정리 좀 제대로 해. 이렇게 어수선하면 나중에 문제 생겨. 명숙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언니. 알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미자가 나간 후 명숙은 혼자 남은 집안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당당했던 자신이 현실에서는 왜 이렇게 위축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평생을 연기자로 살아온 자신이지만 일상에서는 오히려 진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평생 배우로 살았지만 시댁 앞에서는 단역에 불과했지. 명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연기를 해온 자신이라면 이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여인이 이제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새로운 연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명숙은 남편 방에서
물리치료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권한 운동이었지만 반응이 없는 남편의 팔다리를 움직여주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힘내요.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명숙은 남편의 손을 마사지하며 격려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미자가 온 것 같았습니다. 요즘 들어 미자의 방문 횟수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서둘러 손을 씻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언니, 또 오셨네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미자는 평소보다 서둘러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방을 꽉 쥐고 있는 손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빠는 잘 있지? 미자는 대충 인사를 하더니 바로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명숙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따라갔습니다. 미자는 서류함을 열고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언니, 무엇을 찾으시는 거예요? 명숙이 물었지만 미자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서류를 뒤졌습니다. 아, 이것 좀 확인해야 해서. 미자는 얼버무리며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남편 명의의 강남 땅 문서였습니다. 명숙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언니, 그 서류는 왜 가져가시려고 하세요? 잠깐만 확인하면 돼. 내가 변호사 친구한테 보여줄게. 미자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명숙은 깨달았습니다. 미자가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언니, 그 서류는 여기 두고 가세요. 명숙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이미 가방에 서류를 넣고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돌려줄 테니까. 명숙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연기를 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평생 무대에서 쌓은 경험을 이번에는 현실에서 써보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명숙은 갑자기 머리를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어지러워요. 요즘 기억이 자꾸 끊겨요. 명숙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진짜로 어지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자는 깜짝 놀라며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괜찮아? 하지만 미자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스쳤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프고 뭔가 기억이 안 나요. 명숙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언니는 누구세요? 명숙의 연기력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무대에서 쌓은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자는 당황해하며 명숙을 지켜봤습니다. 언니, 나야. 미자. 신우이 미자 말이야. 미자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만약 명숙이 정말 치매에 걸렸다면 재산 관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자. 명숙은 중얼거리며 기억하려는 듯 행동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명숙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미자도 의심을 거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볼게. 언니,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 미자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이미 가방에 들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현관까지 따라 나가 미자를 배웅했습니다. 미자가 완전히 사라진 후 명숙은 집 안으로 들어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연기가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미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계속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명숙은 본격적인 치매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자가 올 때마다 조금씩 다른 증상을 보였습니다. 때로는 기억을 못하는 척했고 때로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언니, 오늘이 며칠이죠? 자꾸 잊어버려요. 미자는 처음에는
동정심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언니, 정말 안 됐네. 나이가 들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미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명숙의 상태를 이용하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혹시 서류함 열쇠 어디 뒀는지 기억나? 미자는 점점 노골적으로 재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명숙은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열쇠? 무슨 열쇠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미자가 집 곳곳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숙은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실 화분 뒤에 숨겨진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명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자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명숙은 더 많은 카메라들을 발견했습니다. 부엌, 서재, 심지어 침실에도 있었습니다. 미자는 명숙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치매 연기가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더욱 조심스럽게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치매 증상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연기였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연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숙은 남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지 오래됐는데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연기를 하고 있어요. 명숙은 남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신우이가 우리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치매인 척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남편은 대답할 수 없었지만 명숙은 남편이 자신을 응원해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잠들기 전에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평범한 69세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열정적인 배우가 살아 있었습니다. 이번 연기는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이 될 거야. 명숙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미자는 점점 더 자주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명숙의 상태를 확인하며 비웃는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언니, 정말 안 됐네. 이렇게 되다니. 하지만 그 말투에는 동정심보다는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명숙은 미자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연기를 계속해서 미자의 경계심을 늦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낼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짜 치매 연기는 이제 명숙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치매 연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숙은 이제 제법 자연스럽게 기억을 잃은 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기를 하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명숙은 남편의 약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자신이 아직 젊은 배우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극장에서 중요한 공연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이상해. 왜 갑자기 그때 일이 생각나지? 명숙은 중얼거리며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날 밤 공연이 끝난 후 무대 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동료 배우인 서연이가 갑자기 사라졌던 날이었습니다. 명숙은 거실에 앉아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서연이는 당시 신인 배우였지만 실력이 뛰어나 주목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연 당일 밤 갑자기 종적을 감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희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명숙은 기억을 더 자세히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그러자 더욱 선명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화장을 지우고 있을 때 비명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명숙은 그 소리를 따라 극장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평소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서연이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연희야. 명숙은 급히 연희를 흔들어 깨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은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흰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거운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명숙은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명숙은 깨달았습니다. 미자. 명숙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지금의 신우이 박미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연극계에서 일하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미자는 명숙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이건... 미자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것은 무거운 쇠막대기였습니다. 명숙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미자가 여기에 있는지, 왜 연희가 쓰러져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빨리 병원에. 명숙이 말하려는 순간 미자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언니, 잠깐만. 이건 사고야. 정말 사고였어. 미자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후의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명숙은 왜 그날 밤의 일을 잊고 살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마도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무의식 중에 기억을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치매 연기를 하면서 그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떻게 됐을까? 명숙은 궁금했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경찰에서도 수사했지만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연희가 스스로 어디론가 떠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이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미자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미자가 온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재빨리 치매 환자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언니, 오셨어요? 명숙은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언니 어때? 오늘 컨디션은? 미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물었지만 명숙에게는 그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파서. 명숙은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미자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무대 위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자는 명숙의 상태를 확인한 후 또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요즘 들어 더욱 자주 서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미자의 행동을 관찰하며 생각했습니다. 40년 전에도 뭔가를 숨겼는데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언니, 혹시 오빠가 다른 통장이나 부동산 같은 거 더 있다고 한 적 없어? 미자는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명숙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요즘 뭐든지 잊어버려서. 미자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서류를 뒤졌습니다. 명숙은 그런 미자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미자가 돌아간 후 명숙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미자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조심해야 했습니다. 미자가 자신의 기억이 돌아온 것을 알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명숙은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밝혀내야 해. 연희를 위해서라도 40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아직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치매 연기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연기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명숙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망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숙은 여전히 치매 연기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연이의 행방이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숙은 평소와 같이 남편의 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명숙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어봤습니다. 바닥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봉투를 집어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봉투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습니다. 받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손글씨로 쓰여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남자의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숨긴 그날의 목격자는 아직 살아있다. 편지의 첫 문장부터 명숙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40년 전 그날 밤의 일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명숙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지를 끝까지 읽어봤지만 그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명숙은 편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종이의 질감이나 글씨체에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명숙은 남편 옆에 앉아 편지 내용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누군가 그날 밤의 일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남편은 대답할 수 없었지만 명숙은 혼자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현관문 앞에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명숙 씨 맞으신가요?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명숙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신지요? 저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잠시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도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숙은 그 목소리에서 뭔가 친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명숙은 문을 완전히 열지 않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전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남자가 편지를 보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들어오세요. 명숙은 도연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은 도연은 명숙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갑자기 그렇게 부르자 명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라고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명숙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후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늘 아쉬워했었습니다. 저, 당신의 아들입니다.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에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 도연은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들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서류에는 출생신고서와 병원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명숙은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어머니 이름이 한명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진짜라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누구든지 위조할 수 있잖아요. 도연은 명숙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했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 극장 지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로 그날의 일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명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연이와 자신이 무슨 관계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연희와 저는 그냥 동료였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하시는군요. 그날 밤의 일을 말입니다. 도연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서연이가 저를 키웠습니다. 명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연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증거가 더 있나요? 도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당시 병원의 의료진이 작성한 기록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았을 때의 기록이에요. 명숙은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의료 기록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제가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으니까요. 도연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이도 그날 밤 이후로 사라졌고 어머니도 기억을 잃으셨던 것 같습니다. 명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연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에게는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서연이가 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기억하지 못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 연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명숙은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어머니를 찾아온 겁니다. 저도 연희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가 온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급히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나가 계세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미자가 거실로 들어왔을 때 명숙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누가 왔다 갔어? 뒷문이 열려 있던데. 미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명숙은 치매 환자인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도연이 떠난 후 며칠 동안 명숙은 그의 말을 계속 곱씹어 봤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서연이가 그 아들을 키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보여준 서류들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의료기록, 출생신고서,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명숙은 남편 곁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혹시 제가 정말 아이를 낳았을까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만약 정말 제 아들이라면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걸까요? 그날 오후 미자가 또 집에 왔습니다. 요즘 들어 미자의 방문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서류를 확인하고 집안 곳곳을 살펴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언니, 오늘 컨디션은 어때? 미자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자꾸 아파서. 명숙은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미자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난 후 미자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니, 혹시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온 적 있어? 미자의 질문이 예상보다 직접적이었습니다. 명숙은 가슴이 뜨끔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요즘 뭐든지 잊어버려서. 미자는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혹시 누가 와도 문 열어주면 안 돼. 요즘 나쁜 사람들이 많거든. 미자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도연의 방문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가 돌아간 후 명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연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40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왜 자신은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을까요? 그리고 왜 그 기억을 잃어버렸을까요? 다음 날 아침 명숙은 다시 도연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자가 감시하고 있어서 조심해야 했습니다. 명숙은 평소처럼 장을 보러 나간다고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도연을 만났습니다. 도연은 명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군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 씨, 저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당신의 어머니인가요? 명숙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연희 어머니가 제게 말해주셨거든요. 연희가요? 연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명숙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연희 어머니는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명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이가 또다시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라지셨을까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연희 어머니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누구인가요? 명숙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명숙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미자입니다. 당신의 시누이 말이에요. 명숙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미자가 40년 전에도 지금도 계속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거가 있나요? 도연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연희 어머니가 남긴 녹음입니다. 녹음을 들어보니 연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위험에 처했어. 미자라는 여자가 계속 위협하고 있어. 만약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너의 진짜 어머니를 찾아가. 한명숙이라는 분이야.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명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연희가 자신을 위해 도연을 키워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자 때문에 위험에 처했던 것입니다. 연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 미자가 알고 있을 겁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두 가지예요. 연희 어머니를 찾는 것과 미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명숙은 도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미자는 40년 전에도 사람을 해쳤어요.
도연은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때 명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자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언니, 지금 어디야? 집에 없던데? 미자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명숙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장 보러 나왔어요. 금방 들어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집에 들어가야 해요. 미자가 의심하고 있어요. 도연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혹시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즉시 연락하세요. 집에 돌아온 명숙을 미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장 본 건 어디 있어? 미자는 명숙의 손을 확인했습니다. 명숙은 급히 편의점에서 우유 하나를 사서 들고 왔습니다. 깜빡하고 이것만 샀어요. 미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언니, 요즘 뭔가 이상해. 정말 치매가 맞는 거야? 명숙은 가슴이 뜨끔했지만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전 아픈데. 아픈 사람이 혼자 장을 보러 나가나? 미자의 추궁이 거세졌습니다. 명숙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미자가 자신의 연기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나가고 싶어서. 미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언니, 앞으로는 나한테 말하고 나가. 혹시 길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해?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감시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미자의 의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희를 위해서, 도연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미자와 맞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때가 온 것입니다. 명숙의 치매 연기에 대한 미자의 의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미자는 명숙의 행동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집에 와서 이것저것 확인하고 명숙과의 대화에서도 함정을 파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언니, 어제 뭐 했는지 기억나? 미자는 갑작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숙은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뭔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미자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는? 미자의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명숙은 속으로 긴장하면서도 침착하게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아침에 남편 약 주고 그 다음은 잘. 명숙은 일부러 말을 흐렸습니다. 미자는 잠시 명숙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언니, 혹시 40년 전 얘기 기억나? 그때 언니가 연극하던 시절 말이야. 명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미자가 왜 갑자기 그 시절 얘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40년 전요? 잘 기억이. 연극을 했었나요? 명숙은 모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바짝 긴장했습니다. 미자가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언니도 참 많이 잊어버렸네. 그때 언니 되게 유명했잖아. 미자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그 서연이라는 배우랑 친했지. 그 여자 갑자기 사라진 거 기억 안 나? 명숙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연이요? 누구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자는 계속 추궁했습니다. 정말 기억 안 나? 그 여자 때문에 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제가 힘들어했다고요? 명숙은 진짜로 궁금했습니다.
자신과 연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미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 언니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구나.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명숙은 누군지 궁금했지만 미자가 먼저 나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명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연이 이 시간에 오다니요. 안녕하세요. 혹시 한명숙 씨 계신가요? 도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자는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명숙 어머니와 잠시 얘기할 일이 있어서요. 도연의 말에 미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른 것이 이상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라고요? 이분은 자식이 없는데요. 미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도연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존칭으로 부른 겁니다. 연세가 많으셔서요. 명숙은 거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초조했지만 치매 환자인 척해야 했습니다. 누가 왔나요? 명숙은 일부러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자는 도연을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이분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다음에 다시 오세요.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요. 5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안 될까요? 도연의 간절한 부탁에 미자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계속 옆에서 지켜보겠다는 자세였습니다. 도연은 거실에 앉아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잠시 뵀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명숙은 일부러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언제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미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언제 만났다는 거예요? 이분은 치매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해요. 도연은 미자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40년 전 서연이라는 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도연의 질문에 미자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그분의 아들이거든요. 어머니를 찾고 있어서요. 도연의 말에 미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여자 아들이라고요? 그 여자는 진작에 죽었을 텐데요. 죽었다고요? 도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오래전에 사라진 사람이니까. 명숙은 이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자가 연희의 죽음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치매 환자 연기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서연이가 누구죠? 잘 모르겠어요. 명숙은 일부러 질문했습니다. 도연은 명숙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함께 연극을 하셨던 분이에요. 혹시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미자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이만 가보세요. 미자는 도연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반지 본 적 있으세요? 도연은 작은 반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반지를 본 순간 명숙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번뜩였습니다. 그 반지는 40년 전 연희가 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명숙은 순간 연기를 잊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재빨리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예쁜 반지네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미자는 반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명히 그 반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왜 계속 우리 집에 와서 귀찮게 하는 거야? 도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40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미자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미자는 모르는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도연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도연이 나간 후 미자는 명숙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언니, 정말 저 남자 모르는 거 맞지? 미자의 추궁에 명숙은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네, 처음 보는 사람 같아요. 누구죠? 하지만 미자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의심도 커지고 있고 도연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동네 주민회에서 연극 발표회가 열리기로 했습니다. 명숙은 젊은 시절 배우였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미자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명숙이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결국 허락했습니다. 언니가 무대에 올라가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미자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상태로는 대사도 기억 못할 텐데. 명숙은 일부러 불안해하는 척했습니다. 저도 걱정이에요. 기억이 자꾸 끊어져서.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무대가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명숙은 4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서는 것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발표회 당일 동네 문화센터에는 많은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명숙은 분장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는데 옛날 무대에 서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그리웠습니다. 미자도 관객석에 앉아 명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명숙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미자의 시선을 느끼며 긴장했습니다.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숙이 맡은 역할은 기억을 잃은 할머니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역할이었습니다. 명숙은 무대에 올라서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역시 자신의 자리는 무대 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본대로 연기를 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할머니의 슬픔과 혼란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관객들은 명숙의 연기에 빠져들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명숙의 연기력은 여전히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연극이 진행되면서 명숙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40년 전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연이와 함께했던 무대, 그리고 그날 밤의 끔찍한 사건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명숙은 대본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 명숙이 갑자기 중얼거리자 관객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미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무대 뒤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명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연희가 쓰러져 있었어요. 관객들은 이것이 연극의 일부인 줄 알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있었어요. 흰 장갑을 끼고 손에는 무거운 것을 들고 있었어요. 명숙의 연기는 점점 더 실감났습니다. 진짜 기억을 토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자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명숙이 하는 말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혹시 정말 그날의 기억을 되찾은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연희는 어디로 갔을까요? 명숙이 관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아무도 연희를 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명숙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관객들은 명숙의 연기에 감동받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객석 한쪽에 앉아있던 도연은 명숙의 말을 다르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명숙이 갑자기 미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대 위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가면을 쓰고 살고 있어요. 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숙은 계속해서 그날의 일을 연기 속에서 폭로했습니다. 저는 봤어요. 그 여자가 연희를 해치는 걸 봤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관객들은 여전히 이것이 연극이라고 생각하며 집중했습니다. 연희야, 미안해. 그때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명숙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진실해서 관객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극이 끝나자 관객들은 큰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대단한 연기였어요. 실제 같았어요. 관객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진짜 고백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미자는 창백한 얼굴로 분장실로 향했습니다. 명숙은 아직 무대 위에서 진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은 후에 해방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도연은 관객들이 모두 나간 후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계셨군요. 명숙은 도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다 기억해요. 그날 밤의 일을 모두. 명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실을 밝혀야겠네요. 도연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고백을 모두 녹음했어요. 이것을 경찰에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분장실에서 미자가 뛰어나왔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미자는 다급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치매 걸려서 헛소리하는 거라고. 하지만 도연은 차분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40년 전 당신이 서연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에요. 미자는 당황해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사고였어.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야. 하지만 이미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명숙은 미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해요. 4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이제는 밝혀야 해요. 명숙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진실을 고백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고백이 끝난 후 도연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명숙의 증언과 녹음 자료, 그리고 미자가 실수로 인정한 발언까지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고 40년 전 서연이 실종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사건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경찰이 명숙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미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와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젯밤 무대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명숙을 더욱 감시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미자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명숙은 거실에 앉아 경찰들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치매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박미자 씨 40년 전 서연이 씨 살인 혐의와 최근 유산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의 선언에 미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증거가 어디 있어? 미자는 여전히 발뺌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은 차근차근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명숙의 목격 증언, 도연이 보관하고 있던 서연이의 유품들, 그리고 어제 무대에서의 고백 녹음까지 모든 것이 미자의 범죄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명숙이 무대에서 한 증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 거짓말일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CCTV 분석 결과 당신이 한명숙 씨 집에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말에 미자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명숙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카메라들이 오히려 자신의 범죄 증거가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자가 명숙의 치매 연기를 의심하며 설치한 감시 장비가 자신의 발목을 잡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당신이 가져간 부동산 서류들도 모두 위조 서명으로 판명됐습니다. 경찰은 미자의 유산 횡령 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미자는 명숙이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서류를 조작했지만 모든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필적 감정 결과 서명이 위조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미자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쳤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나를 죽이려는 거야. 미자는 명숙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40년 동안 나를 협박해왔어. 하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자신의 죄책감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미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자의 광적인 모습이 그녀의 죄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줄 뿐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치매가 아니야. 다 연기하고 있었다고. 미자의 절규는 현실 도피에 불과했습니다. 명숙은 미자의 마지막 발악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서연이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너무 늦은 진실 고백에 대한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경찰이 미자를 연행하려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명숙에게 다가와 귀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가 섞여 있었습니다. 명숙은 도연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게 한 건 저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명숙의 세상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 박태수의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진실이 모두 밝혀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비밀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3년 전 그날 아버지가 미자의 범죄를 알아챘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도연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복수를 원했어요. 연희 어머니를 위해 직접 미자를 처벌하고 싶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3년 동안 쌓인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도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말렸어요. 격하게 다투던 중에 아버지가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저는 도와드리지 않았어요. 도연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감정에 휩쓸려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을 잃으신 채로 운전대를 잡으셨고 그 결과가 교통사고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때 아버지를 말리지 않았다면, 도와드렸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도연의 고백은 명숙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명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의 사고에 이런 숨겨진 진실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 왜 이제서야? 명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3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도연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자를 잡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경찰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사건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예상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분노나 원망 대신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도연 씨, 명숙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미자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니까요. 명숙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40년 동안 연기를 해온 그녀답게 감정을 절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은 명숙의 관용에 놀랐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동안 진실이 묻혀 있었잖아요. 이제라도 모든 것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그때 연행되고 있던 미자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그래, 모든 게 다 엉망이 된 거야. 미자의 광기 어린 웃음이 현장을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체포되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마지막까지 악역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다 속았어. 연희는 진작에 죽었어. 내가 죽였거든. 미자는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어. 미자의 마지막 고백이 모든 진실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경찰들은 미자를 재빨리 진정시키고 연행했습니다. 그녀의 광적인 고백이 더 이상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현장이 정리된 후 명숙과 도연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명숙은 도연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연기일까? 그 대사가 진심인지 무대 위 대사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함께 해주신 시간에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